안녕하세요. 부동산 다이얼입니다. 반갑습니다. 전에 이어서 계속 보려고 해요. 국민의힘에서 이번에 이제 20대 대통령이 국민의힘에서 당선이 됐잖아요. 윤석열 당선자가, 대통령 당선자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이제 전에 올려드렸던 영상은 그 국민의힘에서 대통령 내가 공약했던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어떤 공약을 하면서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지 이제 그거를 보여드렸잖아요. 이번에는 지역에 대해서도 공약을 하신 게 있어요. 지역별로. 그래서 이번에는 지역별로 공약했던 그 부분을 영상을 좀 올려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그거를 잠깐 볼게요. 잠시만요. 네, 부동산 다이어리입니다. 저번 영상 같은 경우에는 중앙 공약집이라고 해서 전체적인 우리나라를 어떻게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는 큰 그림이었다면, 이번에는 지역별로 이제 공약을 내세운 게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풀어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평택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평택 부분에 대해서 풀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약속대로 간다고 한다면 정말 평택은 더 초대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약속은 약속일 뿐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게 눈으로 보여지는 거니까 정말 이런 데다가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데다가 투자를 안 하면 어디다가 투자를 하실 건지 저는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늦어지면 또 기회를 잃는 거죠. 그래서 큰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이거를 풀어보자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국민의힘 그 사이트에 들어와 있고요. 여기 정책에 보면 자료실이 있어요. 이 자료실에서 제가 공약 자료실, 이게 이제 본 거고요. 거기에 여기 시도 공약집, 여기 중앙 공약집은 제가 영상 올려드렸잖아요. 그거 다시 한번 여기다가 넣어드릴게요. 그리고 시도 공약집을 다운받은 거를 한번 이제 풀어보자고요. 이런 식으로 시도 공약집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시도 공약집이 있는데, 이 시도 공약집을 어떤 식으로 어떤 시도를 공약을 했는지 그거를 한번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맨날 얘기하시는 거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얘기는 하세요. 이게 슬로건인 것 같아요.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지역을 다 분산을 시켜놨어요. 서울도 있고 뭐 인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여기가 이제 경기도 공약, 이 공약을 어떤 식으로 했을까 그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경기도를 풀어주시는데, 경기는 첨단 산업 중심으로 되어 있어요. 첨단 산업 중심.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에 어떻게 접목이 될 수 있는지 이제 그걸 한번 볼게요. 큰 그림으로 보면 경기도에 경기 첨단 산업 중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에 30분 접근, 30분, 이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30분 접근. 광역 교통망 확충을 하겠고, 4차 산업기술의 연구단지를 조성하겠고,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하겠고, 일기 신도시의 재건축 및 리모델링, 제3 국립현충원을 건립하겠다. 지금 부동산하고 연관되어 있는 거는 웬만한 건 다, 그 다음에 이거는 부동산하고는 연관성이 별로 없는 거. 그렇게 되면은 이 부분을 다 부동산하고 연관을 져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1번 수도권 어디서나 서울 도심 30분 내 접근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광역 급행 철도 GTX 신설 연장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서 저는 이제 평택 사람이다 보니까 평택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중심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일기 GTX 노선이 A 노선이 있고 C 노선이 있어요. 이게 평택. 그리고 B 노선은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지금 이거를 평택까지 끌어오겠다라고 이제 연장선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평택역, 이 역이 들어가는 곳,
이게 대박이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 그게 뭐 서정역이 될 수도 있고 그 뭐 지제역이 될 수도 있고 평택역이 될 수도 있고 이 상황인 건데, 저희가 봤을 때는 지제역하고 그 다음에 평택역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2기 GTX 노선 3개를 추가 신설한다는 거는 여기에는 이제 수도권의 남부 Y자 이 부분인 거거든요. 여기가 평택이 합류가 될지 그건 모르겠어요. 이거는 관건. 그래서 GTX 노선에 대해서는 이제 평택까지 웬만치 오겠다,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겠다. 그러면은 그 역세권 들어가는 그 역은 더 초대박이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다음에 또 볼게요. 이번 광역교통망 확충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기도 광역교통망을 체계적으로 확충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물류 흐름을 촉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세요. 그래서 서울 동두천 이거는 뭐 위에 북쪽인 거고, 그 다음에 송파 양평 여기는 이제 이 중간에 있는 여기가 이제 서동 간의 그 고속도로를 얘기하시는 것 같고, 제일 순환 고속도로 부천하고 계양 구간을 지화하겠다라는 얘기인 거고,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거는 여기 경강 연장 위례과천의 요 부분, 평택 안성 부발선 전철 신설을 하겠다. 이거는 신설이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부발선은. 근데 이제 평택이 안중역 거기서 안성 부발까지 가는 전철 신설을 하겠다라는 거, 이 부분인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거의 안성이 그 수혜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평택이 워낙에 이제 뭐 GTX고 이런 부분들이 다 개발이 되다 보니까 평택 안성 부발 이 부분은 안성이 수혜 지역. 그래서 제가 계속 영상에 그 얘기를 하잖아요. 안성 토지를 사셔야 된다. 지금 당장 안성 토지를 사셔야지 갭 차이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위치적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위치적으로 판단했을 때 좋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뭐 별 쓸모가 없는 데도 있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안성 토지는 계속 보셔야 되는 상황. 그 다음에 수도권 외곽순환도로 미 연결 구간 완선 조속 추진을 하겠고, 지하철 8호선 이 판교하고 분당 오프 연장선 추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 있는 부분인 거고요. 또 볼게요. 3. 4차 산업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땡땡땡땡 4차 산업 클러스터 융합복합 이런 부분을 구축하겠다. 이 부분이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이제 그 브랜시티에 들어오는 카이스트 그 부분들 4차 산업개발 연구산업단지를 조성을 하고 시뮬레이션 빅데이터 이런 식으로 하겠다. 그리고 4차 산업의 육성 산업단지 뭐 미래산업 중심지의 경기를 만들겠다. 이 부분은 4차 산업 기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은 기여를 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평택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계속 얘기하시는 그 상황들이 평택하고 접목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하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어요. 또 볼게요.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이 상황은 여기도 이제 있죠. 용인 안성의 2천 반도체 클러스터와 고부가 가치 산업의 연계 강화를 하겠다, 이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계속 그랬잖아요. 그 SK 하이닉스 들어오는 원삼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좀 힘든데, 그렇게 내려가는 여기 57번 국도 변하고 그 다음에 325번 국도 변하고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은 그래도 도로 부분이 굉장히 이슈가 되니 이거를 계속 눈여겨보세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도로가에 붙어있는 이 토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비싸요. 지금 뭐 700만원도 얘기하고 막 그러시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SK 하이닉스가 들어오면 이 도로가에 붙은 것보다는 이 이면도로 뒤쪽에 있는 이 도로 같은 경우가 다가구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이런 거를 사서 다가구를 개발을 해서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에 계속 그런 토지를 찾는데 토지가 안 나와요. 토지가. 그래서 이제 저희들가 계속 찾고는 있어요. 토지 갖고 계신 분들 토지 좀 주세요. 이제 이런 식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또 한번 볼게요. 수도권 접경 지역의 규제를 완화하겠다. 수도권 접경 지역 규제 완화. 접경 지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하여 수도권 내 동반 성장을 촉진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각종 환경 수자원 보호구역, 수도 정비 계획법, 군사 시설 보호법 등 중첩된 규제로 야기된 주민 삶과 제약의 경제활동 위축을 해소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서 지금 지역 경제 활동을 위축을 해소하겠다라는 이 부분이 저는 감히 예상하건대 개발 제한 구역 같은 경우를 해소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접경지역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큰 틀이 나온 거는 맞는데 여기에 이제 개발 제한 구역도 해제하지 않을까 일부. 그게 이제 해제해서 괜찮은 토지들이 있어요. 그 토지들이 서울과 가깝고 교통망이나 이런 게 이제 서울이 가깝고 주변에 다 개발이 되어 있는데 여기만 유독 개발이 안 되는 데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개발 제한 구역으로 막 뭉쳐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개발이 안 돼 있는 상황인 건데 얘를 지금 제가 계속 주의 깊게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공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풀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그리고서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자고요. 6번 제1기 신도시의 재건축 리모델링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1기 신도시가 많이 노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1기 신도시조차도 이제 재개발 재건축 이 부분이 있다 보니까 공인중개사를 내가 따고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오픈을 해야 될 사람이 내가 분당사라 아니면 내가 판교사라 그러면 그쪽에서 일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개발 재건축 이런 거를 보고 그러면 충분히 먹거리는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눈을 돌리시고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저희 같은 경우는 평택은 2기 신도시란 말이에요. 이제 막 개발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1기 신도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할 게 없어요 라고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들어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정비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좀 먹거리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눈을 이런 쪽으로 돌리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좀 노후화된데 그런 식으로 보시면 조금 투자적인 여력이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볼게요. 7번 여기는 이제 국립현충원을 건립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북부 지역이래요. 연천 지역에 신설하겠다고. 왜냐면 남부나 이런 데는 개발이 다 돼 있으니까 들어온다고 해도 반대하겠죠. 그래서 이제 북부 지역 연천 쪽에 이제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은 뭐 저희 평택이 아니니까 이제 괜찮은 상황인 거고요.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평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했던 게 이 수도권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그 부분이 서울 도심으로 가는 게 30분 내로 다 진행할 수 있게끔 만들겠다 이거였고 그러다 보니까 GTX나 이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는 수도권이니까 그래서 우리까지 다 끌고 내려오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인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역사가 생기는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집값이 더 올라가겠다. 그리고 주변의 상권은 더 활발하게 형성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리고 4차 산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를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브랜시티에 뭐 카이스트 그 연구소가 들어온다든가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를 더 많이 키워주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우리 평택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들어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부분을 더 키워줄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요. 그리고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 경기도로 봤을 때는 일기 신도시의 재개발 재건축이 이제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고 리모델링도 활성화가 될 것 같고 정비구역이나 아니면 가로주택 같은 경우도 정말 많이 활성화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들어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요번에 이제 대통령 당선자는 전반적으로 그 전에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에 대해서 너무 규제도 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법 자체도 계속 누더기 법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나가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 위축이 되어 있는 부동산을 조금 더 완화시켜주는 세제도 완화시켜주고 부동산 경기도 조금은 유하게 가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를 하는 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 차기 정부 때는 부동산이 그래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면서 제가 사업을 운영하기에는 편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은 드는데, 바람이 아닌 이게 미래적인 부분에 확실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평택은 지금 개발호재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나중에 이게 눈으로 보여지면 내 눈에만 보여지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누군가에도 눈에 보여지는 거고 내 눈까지도 보여진다는 건 그만큼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먼저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경기도로 봤을 때는 아까 잠시 풀어드렸듯이 뭐 규제나 이런 부분을 좀 완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서울하고 가까운 인접지역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인접지 자체가 조금은 풀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억제 해놨거든요. 개발이 하나도 안 됐고 위치는 정말 좋은데 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었다 보니까 그 지역 자체도 정말 괜찮은 지역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지역이 평택은 아니에요. 개발을 우리는 막 하는 데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데는 개발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은 상황에서 좀 풀려고 하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으니까 제가 계속 공부하면서 좋은 물건 있으면 계속 올려드리고 영상 보여드리고 할 거니까 제 유튜브 계속 구독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같이 돈을 벌고 같이 재테크를 하는 그런 요번 연도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괜찮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제가 이제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들어오시면 이런 자료 계속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좋은 물건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부동산 다이어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승인 내드릴 거고요. 거기에 제가 성함하고 지역하고 전화번호를 이제 요구를 하는데, 그 전화번호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문자를 제가 드려요. 정말 좋은 물건 같은 경우는 문자를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동의하시는 걸로 간주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번호를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승인을 내드릴 거고요.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네이버 밴드에 이제 부동산 다이어리 이제 들어오셔서 승인 요청하시면 제가 이제 드릴 거고, 괜찮지 않았나요? 이런 부분들이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내 지역을 알려면 도시 기본 계획을 먼저 알아야 되고, 이번에 이제 정권이 바뀌면 이분이 어떤 식으로 약속을 했는지, 공약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쫓아 들어가면 분명히 투자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고요. 이상으로 부동산 다이어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